그게 개념들이 그 집합이 저는 국가의 정책으로 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어제도 말씀 나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하고 GDP가 요구하는 성장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이 환상을 좀 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그 대안 시나리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탈성장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 생각하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자기 개인의 삶에서 성장이라는 개념이 지금 GDP가 얘기하는 그런 성장하고 전혀 다른 오히려 좀 탈성장에 맞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국가적인 그 뭐 기조라든지 정책에 반영을 하려면은 강력하게 좀 탈성장 그리고 그런 그 탈성장을 하면서 어쨌든 그 우리가 잃어버리는 부분은 그 이른바 참여경제, 대한경제로 전부 보완 가능하다고 좀 생각하고. 네, 이게 GDP를 칠 때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우리 생각을 벗어나자. 그다음에 저성장이라는 것보다는 탈성장이고 뭐 그 다른 그 열려 있는 GDP로 집중되지 않는 영역들은 뭐 참여경제나 사회경제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서 이거를 이 3번 안을 대한 지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뭐 이제 지지 발언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경제학자가 계산했을 때 한 2만 불 정도 되면은 다 이제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근데 그 이상에서는 그냥 뭐 그렇다 그랬는데 사실 2만 불이라고 생각해도 이제 1인당 2만 불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가족이 4명이면은 8만 불. 그러면은 연봉이 제가 1억이 돼야 돼. 저 혼자 돈을 벌기 때문에.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분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장 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제 GDP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는 굉장히 나쁜 GDP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GDP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걸 없앤다고 하면 충분히 사회 성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두 분은 근데 저기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하셔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몰고 있는 듯해서 제가 일부러 좀 반대편 서야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다른 분들도 혹시 네. 앞에 저희가 에너지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량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하면은 증가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증가까지 저희가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과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2번이긴 한데 진짜 거의 성장이 거의 멈출 거 같다고 정체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해석을 정체된다라고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다시 한번 의견 있으신데? 네. 2번 했었어요. 네. 경제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그 말의 함정에 제가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뭔가 수출을 많이 하고 이래야지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 신랑도 회사에서 안 잘릴 것 같고 저도 책도 좀 더 팔 것 같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성장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걸 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뭐 마이너스 성장 이런 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제로 성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좋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계속 성장을 요구받아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해야 되고 그러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불안함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성장 거기에 물들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고 그거 말고 뭔가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뭔가 재사용 에너지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도 일자리 만들 수 있고 거기서도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3번으로 좀 바꿨습니다. 탈성장하고 참여경제 통해서 네. 총생산은 줄지만 뭔가 삶의 질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유세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계속 3번 가다가 몰고 네. 네. 혹시 다른 분들 특히 얘기 안 하신 분들 혹시 뭐 4번 얘기 듣고 싶어요. 4번이요? 네. 혹시 4번에 네. 16명이지. 저희가 16분인가요? 아니요. 어떤 분은요 두 개를 나 이것도 익힌 것 같고 이것도 익힌 것 같고 해가지고 2개 쓰신 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을 못 쓰시는 분들은 이제 숫자가 좀 비례되어 있고요. 네네. 네. 혹시 없으면 여기서 그만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역으로, 이번에도 역시 역으로 하겠습니다. 이 4번, 아직 상당히 좀 낮은 성장을 생각하시면 상당히 지역화는 되는. 자, 4번에 지지를 하시는 분. 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번, 탈성장인데, 차명기 같은 통해서 좀, 이것보다는 조금 성장률이 있지만은, 어쨌든, 탈성장한다. 3번 안에 지지하시는 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1분입니다. 그리고 저성장해야 된다. 이게 타성장까지는 너무 무리인 것 같다. 너무 의욕이 강하고 다른 문제도 안 오는 것 같다. 나타날 것 같다. 자, 2번 안에 지지하시는 분. 자, 두 분. 네. 아, 그리고 정체. 네. 거의 정체. 네. 자, 뭔가 이거에서는 좀 저기 네? 네, 이거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네, 변화가 생겼고, 자 어떻게 해볼까요? 뭐 이 상태에서 할까요?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3번으로? 아, 어디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 쪽으로? 네. 아니, 3번에 출구를 하는데 2050년까지는 3번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옮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자 다행스럽게 합의안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네, 감사합니다. 나 우리 그냥 앞서 했던 거와 일관성이 여기 계속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게 많이 에너지 소비량이 낮췄기 때문에 온실가스도 많이 줄인다고 하면 뭐 우리 탈성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자, 인구수는 어떨까요? 인구수는 거의 뭐 대등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1번과 그 4번은 준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를 좀 해보시죠.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인구가 막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고, 어쨌든 그 저출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한국 경제가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2번을 선택하신 분이 있을 것 같고, 1번은 손 안 두고 그냥 놔둔다, 혹은 좀 더 환경 부가를 줄이기 위해서 좀 심지어 감소책을 쓴다, 적극적인 이런 얘기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유지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떨까요? 의견을 주시죠. 네.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1번이랑 4번은 이제 감소하는 거잖아요. 저출산이 심해져 환경 영향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인구는 감소한다, 해야 한다. 어떤 4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상태를 특별하게 개입하지 않고 놔두는 거죠. 이제 자유 방임 같은 거 하는 거고, 이거는 심지어를 내면 저출산 정책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인구를 낮춘다는 거는 사실 인구 문제는 대단히 그 사회 정치 문화적인 비만에 있어서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는 인구를 줄이는 건 2가지 크게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출생률을 줄이는 거와 사망률을 높이는 거. 아니, 무시무시한 얘기죠. 근데 아니면 이게 이렇게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의료가 많이 공급돼서 연명 치료한다든지 뭐 이런 것, 뭐 그 전체는 아니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뭐 안락사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스테라락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해석은 여러 가지 방식인데, 그래서 대단히 미묘한 측면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근데 잘못 가갈 때는 상당히 이상한 정책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저기 이쪽 네. 4번 네. 환경 영향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인구는 감소해야 된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일 수도 있을 수도. 좋은 정치 있을까요? 네. 왜냐면은 네. 그 인구는 좀 계속 늘어나는데 뭐 식량이라든가 무슨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 그 인구는 유지해야 된다든가 늘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 왔는데 네.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5명씩이나 나오지 않았나. 아마 이거 그래서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 이거는 단일화를 만들자고 노력을 하는 게 그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판단 자체에 함의가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지금 이 수준에 다시 한번 의견만 확인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모아지는 의견이 있으면 그걸 제가 확인한 정도에도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할까요? 4번 안을 지지하신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네, 3번 안을 지지하신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리고 2번 안을 지지하신다. 하나, 둘. 그리고 1번 안, 현재를 유지한다. 현재 상태를. 세 분. 맞나요? 네. 역시 크게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있는. 요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함의가 복잡하고 해서 좀 이 상태로 그냥 기록하는 걸로 할까 합니다. 네. 네, 준비됐나요? 네, 먼저 볼게요. 재생에너지 얘기. 이건가요? 네. 네. 이게 현재 아닙니다. 현재가 이 총에너지 양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거의 절반을 인당을 하고 일단 이건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인구수가 줄었다 하면 총에너지가 상당히 줄은 거죠. 거기에 재생에너지가 빨간색입니다. 이거를 20% 늘리는 거, 40% 늘리는 거, 60%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한 10, 일단은 빼고요. 10이라고 하고요. 20% 올린 경우는 23. 이건가요? 네. 10, 거의 2배 조금 넘고요. 4배 조금 넘고 7배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닌 거죠. 재생에너지 양만 절대량을 보면. 조금 전에 그 그래프 보여줘봐요.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 해당이 비율은 60%니까 이 정도 되겠죠? 네네. 네. 다시 확인하면 현재보다 재생에너지 사용 절대량이 2배 조금 넘고 4배 조금 넘고 7배 정도 된다. 20, 40, 62. 근데 에너지 그 양이 이렇게 줄어든 것이 일단은 우리가 1인당 에너지를 아. 거의 절반을 줄었고 네. 또 기억하시죠? 인구 그래프가 이렇게 했다가 꺾였죠. 정부 안에 의한 얘기죠. 정부 안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구가 좀 계속 유지된다 하면 아마 이거는 좀 늘어나겠죠. 그죠? 네. 이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시 재생에너지 안에 대해서 비중에 대해서 판단해보죠. 20%, 40%, 60% 어느 것이 낫겠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배, 대략 2배, 2.3, 4.6, 그리고 7 정도 되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0% 얘기했던 요거 보고 제시해봐요. 나는 뭐 40%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들러 가고. 네. CO2 배출량 범위도 저희가 선택을 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OECD 국가 수준 감축 2010년 대비 80%가 되려면 네네. 그래도 아까 거기 그걸 계산을 지금 하려고 하면 좀 더 복잡할 건데요. 제 직감에 하면 이쪽에 가는 게 더 효과지겠죠. 왜냐면 나머지를 쌓는 40%가 예를 들면 온실가스를 덜 내는 천연가스로 완전히 상당 부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거는 경우에는요. 이게 낮을수록 다른 에너지원에 온실가스 낼 수 있는 게 저탄소 에너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압박이 더 커지겠죠. 그런데 그런 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에너지 축적 기술이라든지 네네. 에너지 효율성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 에너지 효율성이 반영된 겁니다. 이 줄어든 건 에너지 효율성이 반영된 거죠. 이건 예를 에너지 저장 기술이라는 거는 시기를 연장할 뿐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생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편이다. 네. 네. 어렵습니다, 그죠? 네네. 아까는 좀 이제 40%냐 아니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다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런 그 판단 기준이 이제 서로 나와서 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요거 선택하기 전에 어떤 다른 여러 안을 선택할 때 에너지원을 뭘로다가 더 가지고 갈 것이냐. 근데 대안적으로다가 재생에너지가 점점 더 비중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CO2도 농토로 점점 더 낮춰야 되는 그런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60%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유지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80%까지도 해야 된다. 아니 더 그런 시나리오를 원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40%보다는 훨씬 더 좀 높은 쪽에 비중을 더 점차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저희들이 선택한 안 중에서 이게 당연히 그쪽으로 또 안을 하나 더 만들까요? 아니요.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선택한 그런 다른 안들하고 같이 견주어 보면 이게 맞다고 60% 정도가 좀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을 생각할 때가 지금 점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줄었는데 선택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낮추자고 했던 거에 감안하면 재생에너지를 늘려야지 그게 달성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가스 매장량이 54%부터 다른 것도 고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스 매장량도 예전에 자체가 54%인데 54년. 네, 54년이죠. 그리고 사실은 어제 얘기 충분히 못 들었더니 피크라고 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54년이 여기까지 끝나지만 실제로는 이 중간쯤부터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하면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죠. 이 측면까지 간다면 54년보다 더 빨리 뭔가 우리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염두에 둘 필요도 있겠죠.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냥 아까 전에 저 수치만 보고 20%, 60% 간극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40%가 그래도 좀 적당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저 수치를 계산을 해놓으신 거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른 이제 온실가스 EDC로 제안을 하고 그런 안들을 좀 정하고 보니까 60%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목표한 바로 같이 가려면은 6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이제 60% 숫자 자체가 되게 부담이 그쵸. 되거든요. 네. 근데 저 표를 보니까 요거에 비교해보면 아주 너무 많은 양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60%를 했나인데 생각하면 이 전체가 줄어니까 크게 문제는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4안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네네네. 그럼 제가 적절히 이렇게 요청해서 데이터를 만든 게. 아니, 저도 방향이 있나 봐요, 이런 건데. 네. 혹시 다른 분들, 특히 얘기 안 하신 분들, 네. 저기, 네. 놀라셨어요. 저도 60% 지지하긴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35년 후에 얼마나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느냐가 궁금하고요. 가능한지 60%까지 쓸 수 있는지 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원리적으로 재생에너지는 고갈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거는 그 화석연료나 심지어 원전도 고갈되는 거니까 원리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걸 쓰는 기술 자체가 얼마나 저렴할 거냐에 쟁점이 있는데 점점 지금 재생에너지 같은 그 가격은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많이 편한 이유도 아마 35년쯤에는 상당히 낮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갖고 있으셨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네.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어느 양? 만큼 할수 있는 양과 네. 기술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그 데이터를 또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재생에너지의 그 기술 잠재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양 기술적으로. 근데 그게 실제로 현재 쓰고 있는 건 0.7% 정도, 0.07인가? 5도 정확히 하는데 쓸 수 있는 양보다 엄청나게 낮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쓰고 있는 기술 잠재량을 다 쓰면 현재 뭐 그 원전 같은 걸 다 대체할 수도 있고 물론 근데 가격은 비싸지는 거죠. 현재 수준에서는요. 그런데 양 자체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걸 상용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거나 이런 게 사실 쓰고 있는 게 상용화된 기술인 거죠. 근데 거기는 그걸 쓸 수 있다는 거는 전기 가격이 높고 등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걸 쓸 수 있는 메리트가 경제적인 이점이 생기는데 우리는 너무 전기 가격이 낮다든지 하니까 그걸 쓰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판단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효율도 낮고 그런데 충분한 투자와 어떤 정책에 의해서 많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제가 또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단 60%를 하면 정말 80% 감축이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말씀처럼 수치로 60%, 40% 수치로만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40%로 해도 CO2가 거의 70 몇 %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과도하다 이게. 네. 뭐 일단 수치로만 본다면은 어쨌든 큰 거잖아요. 60%가. 근데 뭐 40%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석유 화학 제품은 어떻게 대체할 수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물건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40%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하고 다시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식으로 가도 혹시 뭐 할 얘기 있으세요? 예. 아,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라고 되어 있는 그 재생에너지에서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재생에너지를 택할 것이냐라는 고민도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태양광이나 뭐 등등의 것들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 쓰레기 태우는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바꿔나가고 이제 좀 정말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한다면 40%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50%에 되고 네, 지지 유세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는 명확히 좀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는 지금 현재 사실은 요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재생에너지 말고 그 쓰레기를 태워서 하는 것이 많이기 때문에 여기로 간다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더 도전적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그 순수한 같은 재생에너지가 좀 비중이 낮기 때문에 도전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 네, 그건 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세 가지 안으로 네, 세 가지 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볼 텐데요. 자, 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60%를 지지한다. 하나, 둘, 셋, 넷, 다, 6. 그리고 6명입니다. 그리고 40%를 지지한다. 하나, 둘, 셋, 넷, 5. 네. 그리고 20%를 지지한다. 하나, 둘, 세 분이 부족한데요. 고민이 또 안에 있었나요 우리가? 안 든 사람 60대 못 들었어요. 60대요? 7, 네.
그리고 그래도 한 명이 부족하시다. 네. 80%가 계시지 않을까요? 80%? 기권이신가요? 아니면 아니 있으시나요? 기권이요? 네. 이것은 생각보다 이게 저는 간단히 결정 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그죠? 그럼 어떡할까? 이거는 또 조금 토론을 더 해서 할까요? 아니면 그냥 대략 이 순으로 명기를 할까요? 죄송합니다. 뉴스에 한 번만.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현실적인 판단은 그러니까 실제로 60%보다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지금 그 가스와 석유 지금 잔존량이 50년이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를 그 늘리기 위해서는 그 그러니까 석유화학제품도 들어가거든요. 그게 일정 부분 이제 그 석유화학제품이 필요하게 되면 에너지에 들어가는 그 비율을 줄여야 되는 일도 생겨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부분을 더 늘려야 되는 그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40% 이상을 충족시키려면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이렇게 강제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만족시키려면 오히려 또 재생에너지가 더 필요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자원의 잔존량을 좀 염두에 둬서 그걸 염두에 두는 게 제일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늘려야지 그 석유 제품을 에너지가 아니라 원료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 감소 아니면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 줄일 건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40%만 만들어도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려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도 환경 파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에너지라고 해도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40% 비율이기는 하지만 이걸 늘리는 비중을 네, 이해하시는 거죠? 네네. 네. 혹시 뭐 또 판단하기 전에 더 네. 어제 저희 조별 회의한테 저거에 대한 현행 수준이 3.2%인데 3.2%도 사실상 유럽의 기준으로 하면은 한참 떨어진대요. 네, 맞습니다. 네. 무슨 쓰레기 태워서 쓰레기 태운 거나 무슨 대형 수력 발전인가 거기다도 집어넣고 무슨 또 석유화학에서 나온 것도 실질적인 숫자는 뭐 0.6%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OECD 수준까지도 가려면은 상당 부분 높은 수치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 백캐스팅을 하지만은 그런 가능한 숫자를 잡아야지 재생에너지 막 필요하다 해가지고 너무 높은 숫자는 우리 현실하고는 좀 안 맞은 그런 백캐스팅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런 얘기 듣고 그래도 OECD 수준 한 20% 정도 수준은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어제 해봤습니다. 네. OECD 수준이 한 20% 정도라고 이제 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그 독일의 그 재생에너지 비율이 2035년에 30%로 자꾸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저희가 훨씬 더 그 핵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석탄, 석유나 이런 CO2를 그 억제시키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쓴다고 하면 에너지원을 어디서 얻어낼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또 비중을 에너지원으로다가 다른 데서 또 발굴해내지 않는다고 하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현실적으로다가는 높여야 되는 그런 퍼센테이지 상으로다 높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40%를 잡을 것인지 60%를 40%보다 더 높게 잡으면 또 어떤
그 문제가 돼서 그런 어떤 문제 의식 속에서 더 높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에너지원은 거기서 찾아내야 되고 점점 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다가 가야지만이 저희가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거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OECD가 21%는 그거보다는 그거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 이게 비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보는 거지만 이 총량 자체가 줄어야 된다라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이제 비중 자체를 환산해 보면 지금에 비해서 크게 2.3배, 4.6배, 7배 정도에 늘어나는 정도고 그 양자체는 제가 다시 그 데이터를 못 가져야지만 현재 정부가 늘리겠다는 안하고 크게 그러면 그 넘는 도전적인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을 좀 왜냐면 1.2%에서 30년까지 35년까지 5%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배 증가하는 거 정도인 거죠, 그죠? 퍼센티지로 보면. 근데 그게 양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여기서 그냥 실용적으로 썸업을 해보죠. 네. 아까 제가 60% 안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딱 맞았다, 맞아. 그리고 40% 안. 하나, 둘. 그리고 20% 안. 네. 좋습니다. 곧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이 좀 멀어서요. 네,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인구수까지는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효율. 네. 근데 염두에 두셔야 될 건 있습니다. 우리가 탈성장한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도 아주 급격하게 한다는 안 했고요. 에너지 소비량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기껏한 한 절반 정도 낮아진 거죠. 그에 비하면 일관성 있게 한다면 에너지 효율도 상당히 좀 돼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입장이 될 때는 맞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 9명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장 할 수 있는 강력한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번, 3번, 4번입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정도로 해도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부터 4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4번 손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마지막에 네. 12명 여기서 끝났으면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그런가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건 하여튼 그래도 확인해야 되니까 3번 안에 대해서 지시하시는 분. 자, 한 분, 두 분. 그리고 2번 안. 네. 현재 유지하시는 분들 1번 안도 있나요? 그러면 기권한 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2명하고 두 분. 네. 네. 자, 그러면 다음이 네? 숫자를 잘쓴 게 아니라 다시 기권을 해야 되는 혹시 기권하신 분 있나요? 그럼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그죠? 13분이었던 모양입니다. 네네, 13분, 2분. 네. 자, 그럼 다음을 넣겠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부문별로 앞으로 크게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이거는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다른 부분들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안 들어있네, 5명. 상대적으로, 안정화되거나 약간 감소한다는 쪽이 더 강했고요. 상업 쪽은 감소해야 되와 좀 보다 감소해야 된다가 더 많은 거군요. 어떻게 보면 감소의 책임을 상업 쪽에 좀 더 가정부담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고요. 공공 부분은 공공인가 그런지 몰라도 공공은 뭐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줄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성 부분은
감소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소해야 된다. 이거 좀 안 나왔고요. 산업 부분은 산업 부분도 감소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가정은 그래도 조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상업 쪽은 좀 감소하는 쪽을 하고 공공은 유지하고 수송과 산업 쪽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 이 4번부터 4번 지시하시는 분. 한 분, 숫자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 그리고 조금 감소해야 된다. 3번. 3번,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그리고 안정화돼야 된다. 정체돼야 된다. 한 분. 네. 네.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 22 하나. 네네. 상업 부분 3번 상업 부분입니다. 많이 감소해야 된다. 4번.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조금 감소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리고 안정화해야 된다. 한 분. 이거는 그 상태로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안 드신 분? 저희 둘이 한 얘기 줘야 돼. 아, 그래? 내가 너무 빨리 가고 있죠, 지금은. 네. 네, 두 분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2, 3, 4 중에. 4번, 한 분. 네. 4번, 네. 그러면 177입니다. 177. 네. 이거는 뭐 합의하는 게 그냥 확인하신 걸로 하고요. 공공 부분. 자, 4번. 매우 감축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약간 감축해야 된다. 그래도 감축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리고 안정화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네. 수성 부분. 많이 감축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네, 아홉, 열, 하나, 뭐 열둘. 이거 약간 옵션 결제. 그 정리하는 느낌이 들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많이 감축해야 된다. 한꺼번에 들으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조금 감소해야 된다. 한 분. 네. 토론하니까 뭔가 변화는 있긴 해서 재밌긴 한데. 네. 자, 마지막입니다. 수송 부분의 에너지 소비 변화. 하신 게 수송이에요. 산업 부분. 제가 뭐라고 했나요, 지금? 네. 제가 지금 하식스가 필요한 느낌이에요. 네. 많이 줄여야 된다. 4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도 조금만 줄여야 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안정화해야 된다. 4번. 11, 그죠? 11. 한사람입니다. 혹시 기권하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잘못했나요? 중간에 말씀을 하실 때 4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헷갈려. 제가 다시 한번 할까요? 4번입니다. 많이 줄여야 된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입니다. 그리고 조금 감소시켜야 된다. 둘, 셋, 네. 4번 지지바람 한 번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에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네. 의견을 한번 들으면 네네네. 네. 제가 4번을 한 이유가 지금 저희가 앞에서 가정 부분이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를 해야 된다고 이제 대부분 동의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그 강의에서도 나왔듯이 그 저희 가정 쪽에서 쓰는 것보다 산업 쪽에서 쓰는 게 훨씬 많고 이제 가정들은 계속 노력을 하는데 산업 부분은 이제 전기요금도 싸니까 비효율성도 높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정에 비해서 산업 부분은 절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4번을 지지를 했습니다. 네. 이 순서가 좀 바뀐 거죠.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나서 그 확인을 해보긴 했는데 흔들려서요. 어떻게 어떻게 합의된 것으로 12명 됐는데 네네. 아 그럼 그냥 이 상태로 확인이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네 요거는 빠르게 했는데요. 여기부터 좀 생각을 조금 그래도 우리 그래도 조금 5분만 쉴까요? 아니면 5분 쉴까요? 괜찮을까요? 네. 네. 언제까지 배워요? 12시까지인데요. 아니, 제가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이게 네, 좀 같이 좀 스모브 하면서 얼마 안 이제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이제는 가정 부분의 가구수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인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복잡한 의견을 냈습니다.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와 좀 다르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 핵가족화, 1인 가구 등등등이 더 많아지느냐 아니면 그렇게 되더라도 실제로 그 공동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쉐어하우스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모여 살면서 또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변화를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반영된 결과 가구수가 어떤 거냐, 가구수가 오히려 감소해야 된다 이런 거고, 두 번째 다 사실 감소이죠. 다 감소의 영향들인데 사실 여기 어제도 우리끼리 그 신문식전에 있는데 이 질문지가 적절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증가와 감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그냥 확인 드리면 이것도 그냥 정도의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떻겠습니다. 이게 조금 극단적으로 해서 지금의 문화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가구수가 많이 가는 감소. 이건 조금 현재를 유지하면서 좀 안정된 거, 좀 중간 단계 정도 생각을 다시 좀 문제를 정의 드리고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좀 데이터는 의미 없는 것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을 할게요. 마지막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상당히 가구수가 감소될 거다. 라는 거. 네. 네. 이거 하나 제가 살짝 헷갈려서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인구수를 감소를 한다고 지금 다 동의를 했었잖아요, 아까 전에. 아니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뭐 감소될 거란 그 경향 자체가 있었잖아요. 유지도 몇 명 있었습니다. 네. 유지도 있었는데 대다수가 이제 감소할 거. 감소 쪽으로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구수는 직접적으로 뭐 CO2라든지 에너지 소비랑 연결이 되는데 가구수가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1인 가구수가 늘어나니까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가구 2명이서 사는 거랑 1명이서 사는 거랑 다르다고 해서 가구수가 많아지면은 어쨌든 에너지 그 기본 디포트 값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죠. 가구수가 늘어나면은. 그렇죠. 가정 부분의 에너지 소비량은 그 방정식을 지난번 기억하면 가구수에다가 곱하기 이 원단위, 에너지 원단위, 한 가정이 쓰는 에너지 양, 평균 양을 곱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구수가 늘면 이걸 일정하게 그러니까 고정되거나 우리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진다니까 조금씩 낮아지긴 하지만은 이게 늘면 전체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줄어들면 같이 줄이니까 가정 부분의 에너지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판단하신 걸 드리면 여기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가정 부분에 대한 축소는 급격히 줄어드는 건 아니고 이게 조금 완화된 정도의
정도였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좀 가구 수가 많이 줄어들 거다.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 공동체 해석이 강화돼서 많이 줄어야 된다. 4번 쪽에 의견이 있으신 분. 네, 한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그것보다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의 가구 수가 줄는 거 필요한 것 같다. 3번. 네. 하나, 둘, 셋. 그리고 그게 현재 대학 유지하는 정도로 생각하자. 더 뭐 가구 수가 줄진 않아도 현재 수준 유지하고 늘진 않아도 참 가구 수가 늘진 않아도 현재 유지하는 정도만 생각하자. 자, 요거에 대해서 의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3번으로 갈게요, 저는. 지금 고민을 했는데, 저는 3번으로 갈게요. 다시 하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보기를 한번 쭉, 보기 다시 한번 주세요. 네네네. 네. 지금 2번이 감소를, 적은 양을 감소로 생각했는데, 유지로 지금 바꾸셨기 때문에. 가구 수가 예. 는다. 가구 수가 유지한다. 3번 조금 준다. 4번 많이 준다. 네. 그럼 이 앞에 있는 공동체는 뭐 개인주의 라이프 스타일 인정 이런 걸 다 배제를 하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개인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을 하면서 좀 네. 감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3번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론적인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론적 판단을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 스타일이 있다는 건 다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 스타일이 네. 거기에요. 네. 가구가 증가해. 거기는 가구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여기요? 2인 이상 가구가 증가해. 네. 아니 전체적으로 가구가 증가해. 전체 가구 수는 감소해야 한다. 이게 가구가 증가한데 또 가구 수는 감소해. 그래서 말이 좀 네, 그래서 이 어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젯밤에도 실무전에서 검토하다가 이거 검토를 충분히 못했다 내려왔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하는 그럼 겁니다. 이거 다 무시하고 저기 네, 요걸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1번부터 할까요? 가구 수가 는다. 가구 수가 유지된다. 유지해야 한다. 하나, 둘. 그리고 가구 수가 조금 줄어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가구 수가 많이 줄어든다. 두 분이 지금 기권하신 걸로 쓰죠? 맞나요? 네. 판단이 안 되신 거죠? 네, 그래도 12분 정도의 우리가 합의당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상업 부분의 변화입니다. 상업 부분의 변화는 우리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구조 변화와 그 뒤에 두 가지 변화인데요.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상태로도 우리가 합의라고 할 만한 게 의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탈물질화 상업 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으로 국내 총선에서 상업 서비스의 비중은 늘는데 상업 총생산 자체가 우리가 낮아진다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치는 감소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요 3번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서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배제될 상황인 것 같이 보이는데요. 물론은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그쪽은 1번, 2번은 증가한다 그런 쪽에 방점이 좁히고 네네네. 비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걸 더하냐 덜하냐 이렇게 구분해야겠네요. 이정필 연구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전체 GDP가 많이 좀 줄어들거나 그렇게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업 이게 서비스업 아닙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부분의 비교 예컨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많이 증가하겠다 그 비중이 GDP에서 아니면 산업이 더 비중이 증가하겠냐 그런 식의 특성을 맞춰서 강도라든가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그 GDP가 좀 감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그러면 산업과 서비스 산업 사이의 비중이 어느 쪽이 더 강한지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잊어버려 주십시오. 우리 큰 선택을 미리 했기 때문에 여기에 미리 선택지가 한번 걸러진 겁니다. GDP가 낮았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얘기면 산업이 더 그래도 우세해야 되느냐 서비스업이 우세해야 되느냐 네, 겁니다. 1번 산업 우세 2번 서비스업 우세 네. 여기 질문을 이해하셨나요? 상업이 지금 서비스업이라고. 네, 상업 서비스업을 같이 묻는 겁니다. 산업하고 헷갈리니까. 네. 그러니까 에너지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이 늘어나는 게 아니, 이건 부가가치만 따지는 겁니다. 부가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GDP 전체는 낮아진다고 다들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총량 자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묻지 말고 낮아진 GDP 내에서 서비스업과 산업 자체가 비중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어디가 좀 우세했으면 좋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한 그 사회가 되겠느냐 아니면 산업 중심의 제조업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한 산업이 되겠냐라는 것들을 판단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도 산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죠. 맞죠? 농업도 산업으로 들어가죠. 네네. 여기서는 산업 쪽이냐, 농인데 산업을 얘기했을 때는 그저 안에서 산업에서 농업 등 제조업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그 확인을 해볼까요?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이 좀 더 지금보다 우세해야 된다. 지금은 산업이 좀 서비스보다는 낮죠. 비중 자체가. 산업이 우세해야 된다. 네. 네 분. 서비스업이 우세해야 된다. 산업부에 비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기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잘 모르겠다. 아직 판단을. 딱 미분법적으로 나누니까 네. 이게 들긴 들면서도 확실한가? 그 보완이 좀 되는 3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농업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장이 되어야 되는 산업인데 농업이 지금 1번은 산업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참 그 2번을 들면서 찝찝하니 느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산업 부문에 거기서 설문에서 다시 설문이 아니고 거기서 다시 나오는 거 같아요. 산업대로 들어가다. 그러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분법으로 딱 나누니까 딱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뒤에 문항하고 했을 경우에 또 상충이 돼버리니까 그거를 해결이 안 되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절충이 되는 3번 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급하게 회의를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업 서비스 이 포함해서요 하나 있고 이게 산업 주로 제조업 있고 농업, 농임뭐업 이 정도 내에서 네, 비중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비중을 지금 막 조정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늘어야 된다, 지금보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나중에 우리 그 통계
시나리오 만들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만 가지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그 상업하고 산업 부분 있잖아요, 뒤에. 요거를 그냥 다 스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됐죠? 그러면 이거 1번 는다, 2번 정체, 3번 감소. 동일합니다. 네. 자, 상업 지금보다 늘어야만 할 것 같다. 상업 서비스. 자, 하나, 둘, 셋, 넷, 다, 6명입니다. 정체된, 지금 수준에서 비중에서 정체되면 좋겠다. 아, 정체도 있어요? 유지.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유지부터 하시겠습니다.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자, 감소한다. 하나. 그리고 증가한다. 하나, 둘, 셋. 한 분이 뒷거리 있으신 거죠? 네. 자, 산업 부분. 증가한다. 산업의 비중이 증가해야 된다. 지금보다. 한 분 있으시고, 정체한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감소한다.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농업의 비중이 지금보다 증가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 13, 14명. 전 15명 되는 줄 알고 놀랐어요. 그분이 요즘 지나했어요. 네, 정체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기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그 의견 보고할 의견을 확인을 그냥 하는 정도로 할까요? 네. 네, 그러면 4번 산업과 우리 6번 상업과 산업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남는 거는 수송이 좀 복잡한 수송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12시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수송의 구조 변화입니다. 지금보다 증가한다, 이동거리나 교통량이 다 증가한다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일단은 교통거리나 교통량 자체가 준다. 지역화되고 뭐 등등가 준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거를 운송수단이 에너지 쓰는 보다는 아니죠. 그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이 도보나 자전거 같은 걸 대체될 수 있겠다. 라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약간은 증가해야 되지 않겠냐. 뭐, 세계화 같은 것도 있는데 약간은 증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또 있고요. 1번은 상당히 줄어들어야 된다. 교통량도 줄어야 되고,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의 사용도 많이 줄어야 된다. 이렇게 크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화와 지역화 사이에 큰 선택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에너지를 쓰는 운송수단과 비에너지 운송수단, 도보나 자전거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떻게 배려할 거냐의 문제가 포함된 두 가지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서 얘기를, 네, 우리 이한호 씨. 저 여기 4개 지문 말고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체적인 교통량과 이동거리는 증가해야 하지만 그 전체 안에서 자전거와 도보 등 비저에너지 교통수단, 대중교통일 수도 있고요. 그런 비중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앞에서 저희가 수송 부분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 상태인 거죠.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량과 이동거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감소하는 그런 방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2번에 다시안이 있는 거다. 교통량은 증가하지만 그것이 비에너지를 쓰는 혹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저도 정부 말씀에 동의하는 게 세계화가 이미 엄청나게 진행이 됐고 저희 삶의 수준도 높아져서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좀 휴가도 보내고 싶고 그리고 방학 되면은 국내에서라도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보내고 그러고 싶은데 그 지역화라고 해서 모든 거를 다 그 지역 내에서만 한다는 거는 그 삶의 질을 좀 저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 내에서 로컬 푸드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많이 감소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이제 그러니까 화물은 아마 조금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개인들이 좀 더 돌아다니고 이렇게 보고자 하는 욕구는 늘어날 것 같아서 저도 2번하고 3번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절충안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 친구의 의견도. 네. 맞습니다. 네. 얘기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 8세기화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항공이나 이런 것들 아예 없는 걸 좀 로컬이나 그런 지역균형 발전에 지역에 대한 얘기를 강화하는 게 그런 어떤 여행을 한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없는 걸 전제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들고. 네, 여기서도 그러면 해외여행을 안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교통량이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항공이냐 육상이냐 해상이냐에 따라서 1인이 킬로미터 이동 거리를 단위로 이제 산출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생각하기엔 절대적으로 어떤 출퇴근이라던가 자동차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게 가장 포션이 제일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공이나 해운 이런 거. 근데 저는 지역 균형 이런 얘기했을 때 한 35년 후면 제가 60 몇 살 정도 됐는데 그때도 출퇴근을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1시간씩 다니고 자동차로 그렇게 출퇴근을 하고 이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3번을 이제 체크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했을 때 그냥 딱 단순하게 생각하면 출퇴근 거리가 짧아지는 거에 대한 상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동 거리가 하다못해 몇 정거장 안 가도 되는 그런 정도를 생각하고 저는 3번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 차원이 겹쳐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증가냐 감소냐라는 측면이 좀 있긴 한데 지금 재벌음 씨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국내 교통 같은 걸 특히 출퇴근 이런 것들 많이 줄고 해외 무역 같은 거는 좀 줄고 그런데 어쨌든 여행의 자유가 들어가면 좀 유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게 통틀어서는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조합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조합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게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판단들이 결국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량이 증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요. 저희가 어제 에너지 미래와 관련된 4가지 질문 중에서 아마 미래의 바람직한 경제 모델에 대해서 처음에 말했는데 저는 경제 성장보다 분배 시스템 강화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분배 시스템 강화 중에서 경험의 정도가 비슷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역 균형으로 지역에도 활성화를 시키기에는 좀 이 경험 부분에서는 부족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죠.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멀리 갈 수도 있고 어떤 걸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그런 사회를 꿈꾸기 때문에 교통량이 그에 따르게 증가해야 된다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역균형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경험적인 부분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 대신
분배를 강화하는 것의 하나 특징이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그런 것은 결국 이렇게 많은 이동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동 교통량이 이런 것들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정확히 뭐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수송 부분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니면 물건이 움직이는 거.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건 움직이는 게 훨씬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 움직이는 것보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사람은 많이 움직여도 되는데, 물건 움직이는 걸 줄이면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3번을 선택을 했거든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 밑에 설명으로 교통수단은 어느 거를 선택하는 거는 이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교통량은 사실 목표라기보다도 사람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좀 답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게 제 생각에는 네. 해야 한다가 아니라 네. 뭐 감소할 것이다, 뭐 증가할 것이다, 그렇죠. 아니면 이후의 교통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채택할 거냐는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 자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네, 어떠세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에는 앞서 우리가 뭐 여러 판단, 농업이 늘고 뭐 산업이 좀 줄고 뭐 이런 판단을 한다면 결국 그게 일제 여기에 반영돼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이 는다는 거는 해외로부터의 식량 수입이 좀 줄고, 또 산업이 준다는 것에는 물론 여러 가지 있죠. 거대한 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수출 산업 같은 것도 준다,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도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정한 이 반영돼 있는 측면도 있어서 그걸 조응된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그거를 근데 해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할 것 같다라는 예측의 배우를 바꾸는 게 더 좀 편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또 그 판단까지도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까지 다시 또 얘기하자고 하면 아마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처리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사실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더라도 우리가 그 목표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을 보면, 더 세케팅의 측면에 보면 뭐 해야 한다는 쪽에 그 생각을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그런 지금 토론했던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시 한번 그 의견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쨌든 상당히 많이 준다. 교통량 수단거리 많이 줄고 많이 비에너지 운송수단을 많이 사용한다 라는 4번에 의견이 있으신 분. 그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신 것 같고요. 3번 지역화되고 등등등의 때문에 수송량들이나 이동거리도 줄고 이 비에너지 운송수단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해야 된다 라는 3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네. 그리고 어쨌든 조금 늘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거기에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에너지 교통수단들 늘더라도 이동거리와 교통량 자체는 조금 늘 수밖에 없지 않겠냐. 세계된 어떤 그 상황을 다 거역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2번. 2번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거죠. 한 분? 할수 있을까요? 네네네. 일단 한 분 기록하시고요. 네. 네, 제가 2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좀 2번, 3번을 절충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물 운송이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교통량 증가 감소는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제 생각은 3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3번 선택하면 14대 1. 아까 3번 들었어요? 13대 1. 한 분 판단하기 어렵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죠? 총량의 변화. 사실은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총량이 변하는데 비에너지 수단 말고 그 내부의 섹터를 나누는데요.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육상교통과 철도.
육상, 철도, 지하철, 항공, 해상 계획과 화물 조량이 낮다. 근데 그 철도, 지하철에 이 다른 것보다 증가해야 된다. 철도, 지하철에 더 우선순위 있다. 이런 거고요. 육상, 철도, 지하철, 항공, 해상과 화물 정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다. 선택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 앞에보다 더 좀 이정필 부장님 좀 이 상황을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판단 앞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넘어왔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이 카테고리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가지 다 비중을 따지기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는 제 생각에는 2번, 3번, 4번의 의미는 뭐냐면 2번 자체는 철도 지하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1번이 많이 증가해야 된다면 2번은 그것보다는 좀 작은 수준에서 증가한다. 어쨌든 간 2번도 증가하는 증가인데 낮은 수준에서 증가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3번, 4번, 3번은 많이 일정하게 감소해야 된다. 4번은 대폭 감소해야 된다. 그 의미 있는데 다만 육상, 철도, 항공, 해상 자체가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얼마큼 논의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정하게 예컨대 뭐 개인의 여행을 좀 많이 한다면 여행을 뭘로 하실지 모르겠으나 뭐 철도라든가 뭐 도로 같은 것 중에서 자가용을 끌고 다닐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면서 여행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거기까지 다 얘기하면 사실 얘기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큰 측면에서 이런 4가지 카테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의미의 전반적인 교통량 자체가 늘 건지 줄 건지 많이 줄 건지 그 정도만 지금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의견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해서 판단을 해? 그냥 제 생각에는 육상, 철도, 항공, 해상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 4개를 늘려야 되냐 줄여야 되냐로 그냥 지금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전체 양에 대해서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상, 철도, 지하철, 항공, 4번 해운에서 1번이 증가, 2번이 정체, 3번이 감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네네. 자, 그러면 육상이 지금보다 비중이 좀 늘어야 된다. 정체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얼핏 보면 13명 같습니다. 근데 혹시 두 분은, 들었어요? 14분이십니다. 기권하신 건가요? 기권하신가요? 네. 그럼 요거는 확인했고요. 철도, 지하철이 지금보다 증가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 시작했죠? 정체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네? 정체에 있었어요. 그럼 12과 하나. 저 13이요. 13인가요? 네. 잘 안 보이죠? 14입니다. 그죠? 그리고 항공이 지금보다 증가해야 된다. 증가. 네. 그리고 정체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감소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재밌네요, 지금. 해석이 될 것 같은데. 해운. 지금보다 증가해야 된다. 정체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빠르죠? 정체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네. 문제 됩니다. 네. 감소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맞나요? 네. 답이 좀 모순적인데요. 네. 왜냐면 해외 운송수단은 사실 항공을 대체하려면 지금 철도하고 해운인데 항공도 감소시키고 해운도 감소시키면 철도가 대폭 늘어나야 되는 근데
근데 기억하시면 저희는 이거를 국외 영역으로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는 네, 항공이 지금 정체나 줄어든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당연히 해운은 늘어나야 돼요. 아니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총량이 아니 비율 아니에요, 비중? 비중인데 이 국외 이거는 역에 있고요. 국외 화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국내니까 이거는 철도는. 그리고 그 항공과 해운이 서로 비중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현재 수준에 느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계속 기권에 상관없습니다. 네. 철도가 국내만 한 거예요? 해외 안 해요? 일단 지금은 우리가 현재는 2050년이잖아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카오스가 나오네요 지금. 어떻게 되죠? 잠깐만요. 그래서 항공이 주는 거거든요. 철도 질문은 어쨌든 철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철저는 늘어날 것 같아요. 반대예요. 저 지금 반대예요. 일단 50년 되면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말씀한 것처럼 일관성은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줄어들어도 요것을 통해서 한다 이런 것들은 된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의견 분포를 확인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걸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꼭 하나에 아니 없어도 우리 여러 가지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두 개 나왔습니다. 두 개. 야. 지역 에너지 자립의 문제인데요.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별 불균형을 줄인다. 세 번째는 의존을 대폭 줄인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정하게 판단이 된 거죠.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많이 쓰고 재생에너지를 한다고 하면 이쪽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지역별 불균형을 대폭 낮춰야 된다. 네 번째는 거의 그 지역에서 하는 건 그 지역에서 생산을 쓰자는 거죠. 재생에너지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왜 자기 지역에 쓰는 거를 저기 백두대간 같은 데다가 풍력 발전을 해가지고 서울로 갖다 쓰냐 이런 얘기에 가깝습니다. 네. 요거는 비교적 이제 명확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네. 네.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강력한 4번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높이고 그리고 핵발전을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결국에는 분산형이고 자립형 발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핵발전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실 소비랑 생산의 불균형이 심해서 사람들이 더 분란이 있고 한 거고,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내가 쓰는 거는 적어도 내가 생산을 하자, 그런 뭐 좀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네, 그런 거가 전제가 됐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을 거의 없애야 한다는 게 우리 목표와 같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쓰고 지역 분산하자면 완전히 지역 자립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네. 이게 앞에 우리 목표하고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저도 4번을 지지를 하는데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정해져 있죠. 예, 왜냐면 재생에너지 60%고 나머지가 어쨌든 그 화석에너지인데 화석에너지 쓰려면 지금 그 CO2 때문에 석탄, 석유는 못 쓰고 이제 천연가스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국내 천연가스로 40%를 충당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생기고요. 그걸 4번을 선택하게 되면 목표를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재생에너지를 100%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모습이 생기거든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가스, LNG 복합발전 같은 경우는 지역에 분산해서 많이 느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지역 내에서 할 수 있고, 경기도가 지금 24%에서 70%로 올리겠다, 자립도를. 주요한 방향 자체가 그 재생에너지도 있지만 가스 복합발전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근데 해외 의존도가 제로면은 제로에 가깝다. 재생이 거의 90. 그렇죠. 예. 요거는, 예. 맞습니다. 광고 개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렇죠. 예. 제로. 감안해서, 그러면 안을 새로 한번 만들까요? 워딩만 바꾸면 될것 같아요. 측에서 우리와 함께. 네, 제로라는 것을 예를 들면 꼭 구애받지 않고 판단하시고, 예를 들면 그 지역 불균형을 어떻게 안전히 해소할 거냐, 요 측면에서만 하자라고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확인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 경우도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생산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뭐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는 거니까 그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다시 확인하면 요 제로에 가깝다는 거는 좀 좀 제외하고 자, 이 4번부터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4번식이 거의 불균형이 없다. 지역 간 불균형, 지역 자립도가 거의 완벽하게 유지된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분입니다. 두 번째, 그 정도 자립도까지 유지하기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다. 낮추기는 하더라도 완전히 자립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자,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뭐, 지금보다는 완화시켜야겠지만, 이렇게 대폭 줄이고 이런 것 자체가 아마, 뭐, 여러 가지 그 비용 문제라든지, 뭐, 이런 입장에서는 안 될 것 같다. 2번. 들었어요? 네, 한 분이 방금 안 계셨어요. 한 분이군요. 그 한 분을 제가 찾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한 번 더 라운드를 돌려볼까요? 아니면 이걸 다소한 소소한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논리적으로 3번 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율이 지금 60% 선이라는 거는 네네. 결국은 완벽한 불균형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논리적으로는 어차피 저도 이제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4번, 네. 희망사항은 4번인데 네네. 논리상으로 3번이 맞지 않을까. 네. 혹시 뭐 그 3번에 대한 그 앞에 우리 선택을 해오다 보니 우리가 일정하게 큰 틀이 정해진 것 같다. 근데 4번 얘기하는 건 좀 앞에 것 일관성이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럼 우리가 예, 저도 동일한 생각이라서 이제 3번을 선택했는데 해외 의존도를 제로에 가깝게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네. 그래도 생산과 소비 지역 불균형 완전히 그 자체 생산으로다가 모든 네. 전력을 네네. 뭐 경기도면 경기도, 뭐 충청도면 충청도, 네. 서울이면 서울에서 이 집중화되어 있는 서울의 그 에너지를 서울에서 다 생산해 갖고서는 그거를 다 소비한다. 그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정 부분은 전력은 다른 데서 좀 없더라도 좀 그런 것들은 좀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렇죠. 완전하게 대체는 거의 이건 어려울 것 같다. 네네. 우리가 다 세분화되지 않는. 네. 유럽 유엔시도 이제 유럽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100% 자립을 한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이상적인 것처럼 완벽하게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다. 일정한 에너지 주고받는 일정 부족한 거를 하고 그래도 분산적이고 자립적인 걸 지향하지만 이럴 것 같다. 이런 식의 주장이 3번의 주장으로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볼까요? 아니면 좀 이 상태로 놔둘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지금 뭐 얘기도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자 3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일정하게 자립도를 유지하지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 하자. 아마 3번 안에 대해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분. 네, 된 것 같습니다. 4번 안,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목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4번 안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거예요. 네, 한 분. 한 분은 해석을 했기 때문에 기권을 한 걸로 이해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확인했고요.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것만 구속되는 게 거의 아니 물론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 있긴 한데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철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에 의하면 시장보단 사회가 중심이 돼서 국가가 이를 뒷받침하는 식으로 하자. 지역에너지공사, 시민사회 보호와 국가의 전국 네트워크 관리 이런 정도 하자. 이거는 국가의 역할들이 좀 상당히 빠지고 지역이 좀 더 자립적인 지역 공동체 중심이 하자. 지금의 방식에서 조금 시민사회 역할들을 보완을 해서 균형을 맞추자는 아닙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의견,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4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반대하는. 네. 반대한다고 4번에? 아, 네. 왜냐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보면은 위에 한 줄은 국가라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국가가 거의 손을 안 대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좀 국가의 좀 뭐랄까 의미가 좀 많이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가 기반이 되고 그래서 저는 3번을 선택했거든요. 국가가 기반이 되고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되 시민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국가는 그거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최대 최소를 어느 정도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러나 국가가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시민사회나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아예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얘기로서 3번을 지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함께 네. 네. 3번을 지지를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3번을 지지를 했는데요. 2번과 4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2번에서는 국가 공기업하고 민간기업, 시민사회 균형인데 여기서 시민사회가 너무나 약자가 되고 국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결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공공복지 부분이라든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지역 시민사회와 전국 네트워크만으로는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3번을 선택했습니다. 네. 3번에 대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아까 만약에 지역 에너지 자립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면 4번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불균형이나 어떤 조금 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개입된 그 지역 불균형이 해소가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지역에 대한 관리를 다 하기만은 4번으로 가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는 네, 그러니까 아까리 식으로 하면 지역 불균형 같은 거를 완전히 해소해서 진짜 그 지역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것 이런 것들 역할이 있다면 국가의 뭔가 뒷받침 같은 거는 이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이 순위에서 우리가 한번 좀 다시 그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4번부터 하겠습니다. 국가 같은 거 없고 지역과 시민사회 완전 다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런 식의 4번의 생각. 네, 한 분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가 역할을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국가의 역할은 있지만은 좀 뒤에 물러서서 그거를 보장하면서 지역사회와 지역과 시민사회가 중심으로 가자라는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분 계십니다. 네.
없는 유형이 없으니까 2번과 3번은 안 해도 물어야 되겠죠. 네. 자, 이래서 우리가 의원 얘기를 통해서 뭐 합의를 한번 만들어 본 게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합의가 됐고요, 어떤 거는 합의가 안 돼서 이렇게 의견이 쭉 분분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